네, 버트를 이용한 기계 독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MRC가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문제인 기계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레그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레그에 관심 많으실 텐데, 이 기계 독해 데이터셋이 이 기계 독해 데이터셋이 레그에도 많이 쓰입니다. 레그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보는 거는 꽤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제 버트를 써야 되니까 우선 트랜스포머스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저희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해볼 건데 요 기계 독해 데이터셋은 이게 제이슨 파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두 개를 다운받은 건데 제이슨 파일이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실제로 뭐 까보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필요한 것만 전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전처리 함수를 짜놨어요. read squad라고 해서 저희는 우선은 이 제이슨 파일을 뭐 세세하게 까보진 않고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전처리 파일로 바로 전처리를 하고 이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인지 볼게요.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본문이랑 질문이랑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독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어떤 본문을 보고 뭐 독해를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이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태스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질의응답 태스크라고도 부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질의응답이라고도 부르는데, 보시면 이게 본문이요. 본문이고, 제가 이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한 640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본문이고, 이 본문에 매핑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본문이 뭐 바그너에 대한 얘기예요. 바그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바그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무엇을 쓰고자 했는가 보시면은 바그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처음 읽고 그 내용이 마음에 이끌려 이를 소재로 해서 하나의 교향곡을 쓰려는 뜻을 갖는다라는 이 문제이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교향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 독해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질문이 주어지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내는 게 기계 독해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계 독해 데이터셋은 지금 제가 이게 다운로드를 받은 데이터셋은 이 정답 말고도 answer start라는 게 있어요. 이 answer start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정답이 시작되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54부터 대략 한번 60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본문에서 인덱스를 보면 54에서 60 정도로 하면은 교향곡을 여기까지 가보죠. 교향곡을 해서 보시면은 이 정답이 시작되는 게 교향곡인데 이 교향곡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이게 54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 문자열 기준으로 스타트 인덱스 정답이 시작되는 스타트 인덱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54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3번부터 쫙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여기 트레인 에서스에는 본문에서의 정답이 있친 시작 인덱스는 주어져 있는데 종료 인덱스는 따로 주어진 게 없습니다. 종료 인덱스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료 인덱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말 그대로 answer and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거를 54부터 뭐 60, 뭐 70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70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보면은 answer start가 54인 거는 여기서 알려줬잖아요. 여기서 알려줬는데 저는 여기 본문에서 여기서 이게 교향곡만 딱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nswer start가 54죠. 근데 지금 교향곡이 글자가 세 글자죠. 그러면은 우리는 end 인덱스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answer start 더하기 이 len 교향곡. 이 정답의 길이를 더해주면은 end 인덱스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end 인덱스가 나올 거예요. end 인덱스가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다 넣어볼게요. end 인덱스 넣어볼게요. 넣으면은 보시면은 end 인덱스가 네, 요걸로 해야죠. 요걸로 해야 되죠. train answer 첫 번째 데이터에서의 answer start가 57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네요? 이 시작 인덱스가 54번인 거는 우리가 이제 얘가 주어져서 아는데 answer end를 알려면은 이 정답의 길이를 그냥 더해주면 answer end가 알아서 나옵니다. 54번인데 길이가 3이잖아요. 길이 3 더하면 57 나오는데 이걸 54번부터 57을 하면은 애초에
여기서 한번 도출하면은 애초에 교향곡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타트에다가 이 길이만큼 더해준 거를 우리가 answer and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데이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두 번째 샘플에 답변 넣어볼까요? 두 번째 샘플에 답변 넣어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1악장인데 본문에서의 시작점이 421번인가 봐요. 1악장의 길이를 그냥 더해주면은 424가 되겠죠? 그럼 이게 두 번째 샘플에 본문에서의 end 인덱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nswer start는 아는데 answer end는 안 알려줬지만 그냥 answer start에다가 이 실제 답변 텍스트의 길이를 더해줘버리면은 end 인덱스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는 함수가 지금 이게 add end index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요.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이 answer end를 넣어줄 건데 answer end 어떻게 넣어주면 되죠? 우리의 정답의 길이를 스타트 인덱스에 더해준 다음에 이걸 answer end로 볼 거라서 end 인덱스를 볼 거라서 end 인덱스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시작 인덱스에 정답의 길이를 더하여 종료 인덱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종료 인덱스 자체를 여기 키값 answer end라는 키값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전처리를 하고 나면은 첫 번째 샘플의 답변을 보면은 원래는 여기 answer end가 없었는데 이 add end index라는 함수를 실행 후에는 이게 answer end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이게 54, 57이 나오고 실제로 본문에서 54번부터 57번 꺼내면 그 향곡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버트를 쓸 거니까 우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살짝 해봤고 우리 버트 쓸 거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몇 번 실습을 했지만 버트 쓸 때는 모델도 불러와야 되고 토커나이저도 불러와야 되죠. 그럼 이제 토커나이저를 불러올 건데 저희는 이번에도 클루 버트 베이스를 써볼 겁니다. 그래서 토커나이저 한번 불러볼게요. 토커나이저를 불러와요. 토커나이저 불러왔고 지금 불러오고 있죠. 불러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불러오는 코드고 이건 전처리하는 코드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쓸 건 버트 토커나이저 패스트라는 걸 써볼 거예요. 버트 토커나이저 패스트라는 걸 써볼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썼을 때는 이 패스트가 안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패스트를 쓸 겁니다. 뭔 차이냐면은 전처리 그 결과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럼 버트 토커나이저를 쓰는 게 낫냐? 버트 토커나이저 패스트를 쓰는 게 낫냐? 뭐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근데 버트 토커나이저랑 버트 토커나이저 패스트는 전처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는 뒤에서 볼 건데 우리는 이제 버트 토커나이저 패스트라는 걸 쓸 거고 버트 토커나이저 대신 쓸 거고 뭐 똑같아요. 토커나이저 써도 되고 토커나이저 패스트 써도 되고 똑같이 정수 인코딩 되는 건 똑같은데 전처리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 이렇게 토커나이저 패스트로 토커나이저를 선언한 다음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할 건데 일단 학습 데이터에서 우리가 여기 트레인 컨텍스트가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보시면은 이게 본문이야. 이게 본문이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트레인 퀘스천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하고 질문을 이렇게 연달아 넣어줍니다. 본문하고 질문을 이렇게 연달아 넣어준 다음에 토커나이저 안에 본문하고 질문 연달아 넣어준 다음에 저는 최대 길이를 256으로 했습니다. 최대 길이를 256으로 했어요. 최대 길이를 256으로 해줬다라는 거는 256보다 짧은 애들은 패딩이 될 거라는 의미고요. 제가 패딩 2로 했죠. 256보다 짧은 애들은 패딩이 될 거고 256보다 긴 애들은 잘릴 거예요. 트렁케이션 툴이라고 했죠. 잘릴 겁니다. 잘릴 건데 근데 제가 이게 본문이랑 질문을 연달아 넣어줬잖아요. 연달아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본문하고 질문을 이어 붙여서 알아서 정수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 건데 보시면 트레인 언더바 인코딩스랑 테스트 데이터에서 수행한 벨 언더바 인코딩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우리 한번 트레인 인코딩스 얘 어떻게 되어져 있나 볼게요. 이게 출력해보면은 첫 번째 샘플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이상한 게 나오죠.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토커나이저 패스트가 반환하는 어떤 타입입니다. 타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파이썬 타입은 아니죠. 파이썬 타입은 아닌데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규칙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패스트로 토커나이저 선언한 다음에 이 토커나이저로 전처리한 이 결과에서 정수 인코딩 뽑아내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정수 인코딩 뽑고 싶다 이러면은 우선 첫 번째 샘플을 이면은 0번 인덱스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ids 해야 정수 인코딩 결과가 나옵니다. .ids에 정수 인코딩 결과가 나와요. ids 이게 정수 인코딩 결과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tokens 여기 보시면 토큰스도 있잖아요. .tokens 하면은 토크나 결과가 나와요. 토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토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정수 인코딩 결과고
이런 토큰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맨 앞에 CLS 토큰인데 보시면 여기 정수 2번이 있으니까 우리는 CLS 토큰이 2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83은 13934로 정수 인코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토큰수를 한번 볼게요. CLS에서 막 이게 이어지는데 버트가 토큰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보면 1839년 박은호는 괴테의 파스트를 처음 읽고 그 내용에 마음이 이끌려 이를 소재로 해서 하나의 그 연극을 쓰려는 뜻을 갖는다라는 문장이 우리가 본문의 첫 번째 문장으로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게 본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인 걸 알 수 있어요. CLS하고 이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제 전처리 할 때 본문하고 질문을 이렇게 이어서 두 개를 이어서 넣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CLS 본문 토큰화 결과 SEP 질문 토큰화 결과 SEP 패드 CLS SEP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트는 항상 데이터 전처리하면 CLS는 맨 앞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본문하고 질문을 이렇게 연달아 넣는 순간 얘가 알아서 본문하고 질문을 연달아 놓긴 하는데 토큰화 결과도 근데 여기 SEP를 중간에 넣어요. 그래서 CLS 본문 SEP 질문 SEP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CLS하고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잖아요. 본문이 이어지다가 본문이 쭉 이어지다가 보시면은 여기 SEP가 나오죠. SE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은호는 괴테의 파스트를 읽고 무엇을 쓰고자 했는가라고 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SEP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CLS 본문 SEP 질문 SEP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본문이 중간에 잘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완성과 동시 이렇게 되는데 본문이 중간에 잘렸죠. 본문이 중간에 잘렸어요. 우리가 이 전처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본문하고 질문을 연달아 넣되 CLS 본문 SEP 질문 SEP 형태로 하되 최대 길이를 256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토큰화 결과가 최대 길이 256을 넘을 경우에는 뭐를 자른다? 본문을 자른다. 질문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본문을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본문이 중간에 잘렸죠. 본문이 중간에 잘렸고 SEP 질문 SEP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본문이 잘렸다라는 거는 최대 길이를 초과했기 때문에 잘랐다는 거고 정확하게 이 길이가 256일 거라는 의미겠죠. 이거를 길이 한번 재볼게요. 길이를 한번 재보면 이 길이 한번 재보면 256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패딩 토큰 왜 없죠? 왜냐면은 애초에 256을 초과해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256이기 때문에 패딩 토큰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본문 질문 합해서 256보다 짧았다면 패딩 토큰을 그때는 넣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본문이 잘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LS 이후에는 본문이 토큰화된 결과가 나오며 본문이 끝난 뒤에는 SEP 토큰을 통해 본문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SEP 토큰이 여기 있고 그 후에는 뒤에 질문이 토큰화된 결과가 나오며 질문이 끝난 뒤에는 SEP 토큰을 통해서 질문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는 최대 길이까지 패딩 토큰이 반복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딱 256이기 때문에 패딩 토큰이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ID 쓰면 정수 인코딩 나오고 토큰 수하면 토큰화 결과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타입 IDS가 뭐냐면은 이거 찍어볼게요.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0이 이어지다가 보시면 0이 쫙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1이 나와요. 이게 1이 나와요. 1이 나오는데 1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버트를 설명드릴 때 세그먼트 임베딩이라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그먼트 임베딩은 뭐냐면은 우리가 두 종류의 데이터를 넣을 때는 그 두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그먼트 임베딩이라는 걸 하는데 이 세그먼트 임베딩을 우리가 하려면은 애초에 전처리 할 때 두 개의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0과 1의 나열이 있어야 돼요. 이 보면은 이 0이 뭐냐면은 이게 딱 어디까지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CLS 해서 이 본문이 쫙 이어지다가 여기 SEP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CLS 해서 본문 나와서 SEP 나오는 요 구간까지 요 구간의 길이랑 딱 똑같게 0까지 나오다가 여기 딱 1 이어지잖아요. 1 이어지는데 요 구간부터 이제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간부터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간부터 1이겠다. 길을 한번 재볼까요? 이게 맞지? 여기 질문이죠. 이 질문의 길인데 재보면은 이게 리스트로 줘야겠죠. 길이를 재려면 보면 이 길이가 19죠.
이게 19일까요? 과연 19일까요? 정확하게 일치할까? 죠 보시면 그죠? 19죠. 그래서 여기 요 위치만큼 그냥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용도다? 두 개의 데이터를 구분해주기 위한 용도다. 그럼 여기서 본문하고 질문을 구분해주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테이션 마스크가 있는데 어테이션 마스크는 패딩 토큰과 패딩 토큰이 아닌 구간을 구분하는 값인데 지금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패딩 토큰이 없어요. 길이가 딱 256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그냥 다 1일 겁니다. 1이겠죠? 패딩 토큰이 있으면 그 위치 0 넣어야 되는데 길이가 이제 딱 256이기 때문에 패딩 토큰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전처리를 좀 설명드려봤는데 여기서 이게 버트가 토큰화된 결과를 보면은 원래 저희의 본문은 요랬거든요. 근데 버트가 쪼갠 거를 한번 보세요. 버트가 쪼갠 거 한번 보면은 요래요. 요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버트가 전처리하기 전에는 정답이 54번 인덱스에 있는 게 맞았거든요. 정답이 54번 인덱스에 있었고 중요 인덱스가 57번에 있는 게 맞았어요. 근데 과연 지금 저희가 전처리를 한 요 상황에서도 54번부터 57번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54번부터 57. 그러면은 뭐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버트는 애초에 우리가 준 본문을 더 잘랐기 때문에 더 이상 저 54번, 57번 인덱스가 우리의 정답 인덱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교양곡이 더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교양곡이라는 이 데이터가 본문에서 54번에서 57번에 있었잖아요. 본문에서 54번 시작해서 57번 사이에 있었죠. 요 정보로부터 버트가 이렇게 쪼갰잖아요. 버트가 이렇게 쪼갰는데 요 정보로부터 버트가 쪼갰을 때 이 54번과 57번이 여기 요 데이터 기준으로 교양곡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추적하는 함수가 요 함수예요. 요 함수. end token positions. 그러니까 토큰화 전 문자의 인덱스 스타트 엔드로부터 토큰화한 후에 문자의 인덱스를 찾아내는 함수가 요 add token positions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버트 토커나이저 패스트로 뽑아낸 요 특이한 타입이죠. 뭐 인코딩 타입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타입 있잖아요. 요 타입에서 보시면은 이 오프셋이라는 게 있는데 오프셋가 아니네요. 캐릭터 투 토큰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지 않는데 여기 기능 중에 캐릭터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쓰시면 추적이 됩니다. 요거 쓰시면 추적이 돼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여기 인코딩스 점 캐릭터 투 토큰에다가 시작 인덱스랑 종료 인덱스 넣어주시면은 얘가 토큰화 후에는 요 위치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해줘요. 토큰화 후에는 요 위치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해줍니다.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통해서 이 바뀐 스타트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계독해 문제가 원래 좀 복잡한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전처리 했을 때 이 본문이 잘렸잖아요. 이 본문이 잘린단 말이죠. 본문 잘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답이 여기 요 데이터셋 기준으로 요 정답이 교양곡이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교양곡 여기 정답은 여기로 갔네요. 정답 여기로 갔죠. 근데 본문이 잘렸어요. 만약에 본문이 잘렸는데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본문 뒷부분에 있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는 이게 앞에 있는데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라고 해보죠. 근데 이 최대 길이 256으로 하니까 본문이 중간에 잘렸어요. 잘리면은 만약에 본문이 여기서 잘렸어요. 그럼 정답 여기 있었어요. 정답을 포함한 본문이 전처리 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본문 뒷부분을 잘라버리니까. 만약 본문 뒷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본문이 잘리면서 얘가 정답이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이 본문 뒷부분을 잘라버렸으니까 최대 길이 256 하면서. 그래서 이거 만약에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스타트 인덱스를 토큰화 후에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정답이 지금 우리가 토큰화한 후에 본문에서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본문이 잘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시작 인덱스가 비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본문에 정답이 없는 경우, 종료 인덱스가 비정상인 경우, 즉 본문에 정답이 없는 경우,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걸러내기 위해서 제가 딜리팅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작 인덱스가랑 종료 인덱스가 비정상인 샘플의 번호를 딜리팅 리스트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 딜리팅 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딜리팅 리스트를 우리가 여기다 적재를 해놨어요. 적재를 해놨고, 그리고 바뀐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는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바뀐 시작 인덱스, 종료 인덱스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이 여기 있는데, 이 함수는 토크나 전 정답의 인덱스였던 answer start와 answer end로부터 버트 토크나이저로 토크나 한 후에 인덱스를 찾아내고 start positions와 end positions에 저장합니다. 캐릭터 to 토큰은 모듈은 기본적으로 뭐 캐릭터 to 토큰 함수라고 봐도 되겠죠. 캐릭터 to 토큰 모듈은 기본적으로 토크나 이전의 문자의 인덱스를 입력하면 토크나 후에 해당 문자의 인덱스를 추적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서 answer end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나서 캐릭터 to 토큰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요 설명이에요. 요 설명인데, 왜 answer end로 안 하고 마이너스 1로 하냐라고 하면은, 이는 앞서 출력을 통해 살펴봤던 첫 번째 샘플의 답변이었던 교양곡의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양곡의 answer start는 54, answer end는 57이었습니다. 즉, 교라는 문자의 인덱스는 answer start에 해당하는 54입니다. 향이라는 문자의 인덱스는 55, 곡이라는 마지막 문자의 인덱스는 56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정답이 끝나는 문자의 인덱스는 answer end의 값인 57이 아니라 57에서 1을 뺀 56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출력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뽑아올 때는 54번부터 57번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이 교의 위치는 54예요. 그죠? 실제 교의 위치는 54예요. 이 향의 인덱스는 55예요. 곡의 인덱스는 56입니다. 보세요. 54는 교, 향의 인덱스는 향은 55예요. 곡은 56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이 정답의 실제 정답의 위치의 인덱스는 이 answer end보다는 마이너스 1 한 게 맞아요. 왜냐? 이게 54, 이게 55, 이게 56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문자열 슬라이싱 할 때는 이 end 값을 플러스 1 해줘야 슬라이싱이 되니까 우리가 이 54, 57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실제 곡의 위치보다는 플러스 1 한 걸로 갖고 와야 교향곡이 뽑히니까 하는데, 실제 곡의 위치는 56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들도 우리가 추적을 할 때 마이너스 1에서 이 정답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문자는 어디로 갔는가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57이 아니라 56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교향곡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 to 토큰은 만약 토큰화 후 결과에서 주어진 문자의 위치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none을 리턴하는데, 이 경우 딜리팅 리스트에 해당 샘플의 인덱스를 저장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 정답이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샘플의 번호를 우리가 따로 관리할 거라서 딜리팅 리스트에 넣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샘플의 본문은 더 이상 본문 내의 정답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샘플들의 리스트인 딜리팅 리스트를 리턴받아 훈련 데이터의 경우에는 딜리팅 리스트 for train,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딜리팅 리스트 for test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딜리팅 리스트 for train, 딜리팅 리스트 for test 이렇게 저장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삭제할 겁니다. 우리의 학습에 그냥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습에 그냥 안 쓸 겁니다. 버릴 거예요. 버릴 겁니다. 그래서 삭제 예정인 훈련 샘플, 삭제 예정인 테스트 샘플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삭제 예정인 훈련 샘플들을 이렇게 번호를 쫙 보다 보면은 삭제 예정인 샘플들 중에서 761번이 있거든요. 761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761번 샘플 기준으로 우리가 왜 이 샘플을 삭제해야만 했는가를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보면은 기존 질문과 이 761번 샘플 삭제 예정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왜 삭제해야 될까요? 기존 질문이 이랬어요. 소치 팀추얼 파이널 D에서 여자 팀추얼 대표팀의 최종 성적은 해서 이게 원문이 있었거든요. 원문이 있었고, 기존의 이 정답은 이랬어요. 이 본문에서 이 소치 팀추얼 파이널 D에서 여자 팀추얼 대표팀의 최종 성적은 이 뒤에 보면은 이게 8위라고 돼 있잖아요. 8위로 대회를 마쳤대서 이 8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답이 여기 본문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고, 그래서 엔서 스타트는 이제 1050, 엔서 엔드는 1052에서 여기 8위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전처리를 하고 난
저 토큰화한 결과를 보면은 토큰화한 결과를 다시 토큰화이 점 디코드에서 복원한 거예요. 실제 토큰화 결과는 이거겠죠. 실제 토큰화 결과인데 토큰화 결과 정수 인코딩 결과겠죠. 우리가 실제 모델에 쓸 거는 정수 인코딩 결과겠지만 정수 인코딩 결과는 이건데 이걸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복원해 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보면은 CLS에서 본문이 쫙 이어지다가 본문이 너무 기니까 이 중간에 잘렸어요. 중간에 잘렸고 SAP 질문 SP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잘렸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파리로 맞췄다, 다이를 맞췄다 해서 이 파리가 정답인데 이 본문 잘리면서 이 파리라는 단어가 잘렸어요. 이 보시면 파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파리라는 단어는 이 뒤에 있거든요. 이 잘린 거예요, 본문이 잘렸어요. 그래서 길이를 512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256으로 하고 있죠. 길이를 256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본문의 뒷부분이 잘리게 됐고 본문에는 더 이상 정답인 8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정답이 없는 데이터가 된 거죠.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학습을 안 할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간주해서 학습을 안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삭제할 데이터를 여기 인덱스 받았으니까 둘 다 삭제할 거예요, 그냥. 요 리스트를부터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이 delete sampl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요 삭제할 데이터의 인덱스 리스트를 입력받으면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는 delete samples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실제로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해줘요. 해주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삭제 전에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6407개였는데 삭제 후에는 54565개고 삭제 전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5774개였는데 삭제 후에는 5215개인데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기계 독해 영상은 제가 이게 파트 1, 파트 2로 해서 나눠서 설명할게요. 일단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눠봤는데 이 전처리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